안녕하십니까. 한국 3M에서 리퀴셀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 차장입니다. 우선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좀 그 분위기를 좀 보고자 지금 영업부에서 직접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디테일한 원리보다는 오늘은 이제 제품에 대한 레퍼런스 아니면 이제 작용 원리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3M 글로벌 소개인데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35빌리언 달러를 좀 매출을 올렸고요. 요즘 환율 기준으로 하면 한 42조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글로벌로 한 9만 5천 명 정도의 이제 그 직원이 근무를 좀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 3M은 한 1,700여 명 정도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 70여 국의 이제 지사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 R&D 센터도 이제 세계 55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M은 그 글로벌로 4개 비즈니스 그룹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이프티 인더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마스크라든가 이제 연마제, 테이프가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포테이션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전기 전자 소재에 사용하는 재료들을 여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저희 필터 팀이 속해 있는 팀인데요. 필터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기에 사용하는 재료들 그리고 흔히 이제 치과 쪽에 가보시면 이름은 몰라도 이제 다른 레진 같은 것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슈머 제품이 있는데요. 흔히 좀 볼 수 있는 막대걸레, 수세미, 포스트잇 이런 쪽에 제품을 취급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3M을 소개해드렸고 저희 필터팀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이름이 거창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필터 사업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필터 사업팀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요즘 뜨거운 감자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제약용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필터뿐만 아니라 제타 카본, 제타 플러스라는 특이한 필터로 제약 쪽의 산업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트레이션 앤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반 마이크로 필터, 일반 산업의 마이크로 필터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퀴셀, 오늘 발표한 리퀴셀 제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터 비즈니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흔히 이제 원더싱크 정수기라고 해서 가정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유명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커피 머신이라든가 제빙기 쪽에 이런 쪽에 정수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리퀴셀 탈기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표를 하나 좀 정리했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순수 분야, 수처리 쪽의 초순수 분야의 O2 제거, CO2 제거라는 이제 분야의 마켓은 발전소라든가 이제 전기전자의 디폴트로 좀 설치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약뿐만 아니라 식음료 쪽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수라고 그래가지고요. CO2 탈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꾸로 포화를 시키는 어떤 목적 때문에 포화를 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식품 쪽에 탄산수 흡입할 때도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물이 아닌 케미칼 쪽에도 이런 마이크로 버블로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전자라든가 이제 케미칼, 잉크 코팅, 잉크 생산을 하거나 잉크젯 프린터 산업용으로 이제 이런 버블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폐수 쪽에도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특히 이제 발전소라든가 전기 전자에 이런 부분에 많이 연구,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리퀴셀, 탈기막은 좀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탈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탈기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블로우로 불어가지고 CO2 가스를 날려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물을 끓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효율,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막 탈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O2 1ppb 언더 그리고 CO2 1ppm 언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막탈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설치 공간도 이런 탈기 타입에 비해서 되게 협 공간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이다 보니까 탄력성이 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이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설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이제 일반 이물을 잡는 그런 필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차압으로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RO 필터나 이런 것처럼 브루스터 펌프가 탈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탈기탑 같은 다른 방법들은 블로어를 세차게 불어서 날려보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탈기막보다는 훨씬 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탈기 분야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탈기 이외에도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원래 흔히 이제 탈기 쪽은 이쪽에 이제 수입가스라고 해서 이제 유독가스를 집어넣고 이쪽에는 백금을 걸어주는데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에는 황산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폐수 원수를 넣으면은 폐수 원수에 암모니아와 황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부산물로 황산 암모늄, 비료의 원료인 황산 암모늄이 이제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폐수의 형상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전자라든가 좀 깨끗한 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전자 쪽이나 아니면 이제 발전소 쪽에 좀 특성화돼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CO2 인젝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까 탈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입을 하는 부분은 어떤 세정 장치에 이제 비저항값을 좀 내려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여 반도체 웨이퍼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세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약간 식품 쪽에 이런 탄산수량 콜라, 사이다 이런 쪽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쪽에 이런 유명한 음료 회사죠, 산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CCSU, 수소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저장과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흔히 이제 발전소라든가 제수소 쪽 같은데 그런 혼합가스 부분을 누멘사이드 넣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CO2를 흡착할 수 있는 흡수액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혼합가스에 있는 CO2가 이제 흡수액을 먹고 나오고 그 나머지 고순도의 어떤 다른 물질의 그 가스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요즘 이제 수소가 좀 핫하다 보니까 수소 순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파일럿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저희 채널이라든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퀴드셀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기 중의 가스는 항상 평행을 이룰 때까지 물속에 가스가 놀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기압, 수조 안에 일반 대기압에 항상 가스는 평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압 쪽에 예를 들어서 수입가스랑 진공을 건다면은 이 물속에 있는 가스들이 평행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 중공사마 안쪽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퀴드셀의 이제 모델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 많이 시장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EXF 시리즈라고 해서 일반 산업, 전기, 특히 전자, 제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모델은 뒤에서 한번 다음 페이지에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P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요. 물이 아닌 케미칼에 적용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잉크젯 버블이라든가 이제 표면 장력이 낮은 그런 용제들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이제 코팅에 도금액을 하고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기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 안에 하나씩 이런 SPCD를 달고 프로세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MCD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소형 모델러라고 부릅니다. 요즘 실험 분석기나 이제 실호수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도 하고 있고요. 파일럿 전 단계에서 랩 스케일의 어떤 프로세스를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반도체 전기 산업의 미세화되는 공정에서 이런 물속의 에어 버블, 마이크로 버블이 부정확한 어떤 측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 안에 이런 조그만 모델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EXF 시리즈 모델 종류인데요. 작게는 0.1톤 시간당, 길게는 크게는 이제 125톤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압 모듈이 필요할 때는 아까 전에
RO 하우징에 가지고 있는 리퀴셀 제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이라든가 제약 쪽에 어떤 CIP라든가 SIP 같은 이제 CIP를 하기 위해서 서스로 된 하우징의 리퀴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퀴셀을 맡은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제가 보기엔 14곱하기28이라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제품이 있습니다. 14곱하기4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발전소나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그 용량이 큰 상황에서는 이 14곱하기28보다는 14곱하기40 제품을 좀 사용하면 모델 개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O2 모델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필요하시면 이 점 확인해서 문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퀴셀 설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퀴셀은 이제 현장 조건에 따라서 운전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용존산소와 CO2 가스만 예제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입가스 온리만 진행할 수 있는 제품 운전 방법이 있고요. 베큐만 걸어서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가스하고 베큐을 동시에 걸어서 할 수 있는 콤보 모드 세 가지가 좀 있고요. 여기에 CO2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기 에어만 넣어도 이제 CO2 가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퀴셀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최적화되게 최대한 효율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콤보 모드를 저희들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성인데요. 제가 이제 탄력성 있게 운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유량을 원할 때는 병렬 구조로 작게는 뭐 한 단부터 20단, 10단까지도 고유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효율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는 1ppb, 0.5ppb까지 내린다고 하면은 1단이 아닌 2단, 3단, 4단까지도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4가지 정도의 기초 데이터를 주시면 유량, 온도, 들어가는 농도, 타겟 농도 4가지만 주시면 옆에 나와 있듯이 모듈은 어떤 걸 써시라, 몇 단으로 써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퍼센티지율, 평균 0.5 ppm까지 나온다, 이런 걸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전화 저희 채널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하루 이틀 만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설치 가이드인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자료를 준비했고요. 흔히 이제 MDG 리퀴셀은 이제 RO 후단에 주로 많이 설비를 합니다. 다만 RO 후단에도 이제 RO 탱크의 오염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MDG에 많은 이제 영향이 있어서 혹시 이제 설치하실 때 MDG 앞단에 이런 이제 세이프티 개념으로 마이크로 필터를 좀 설치를 해달라는 목적이 하나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기 운전 시 이 루멘사이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크로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크로즈를 했을 때 이 쉘 사이드에 들어가는 압력이 이 루멘사이드 쪽에 영향이 좀 있어서 되도록이 아니라 항상 이쪽 루멘사이드를 오픈하고 오퍼레이션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막촉축기에 이제 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이제 이 물을 먹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꼭 설계 반영을 하실 때 이쪽에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설치 받침대를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쪽에 계속 하중을 붓기 때문에 나중에 리크라든가 크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디자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점검 가이드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로 이제 잘 쓰다가 이제 처리수 농도가 이제 문제가 좀 기존보다 낮아졌다. 첫 번째로 막의 오염이 의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가스 쪽에 어떤 니크라든가 어떤 순도의 변화들, 넣어주는 양이 변하든가 이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 백김 쪽의 어떤 진공도의 변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압이 걸려서 이제 유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때는 분명히 이 안에 벌써 오염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가스 쪽에 물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백균 쪽에 물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베이퍼 부분으로 변환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물의 양이 많다고 그러면은 벌써 막을 좀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 이제 제가 이게 현장을 많이 가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갔을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인디케이터들이 좀 없어요. 그냥 CDI 앞에 그냥 같이 묶어서 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그 인디케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MDG 후에 인디케이터를 꼭 달아줬으면 하고요. 압력 게이지, 최소 압력 게이지를 달아주고, 그리고 수입 쪽에는 이제 프로메타 정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MDG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 교환을 해야 되냐, 이 문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뭐 한간에 이제 엔드유저 쪽에서는 이거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입니다. 막은 쓰면 쓸수록 노쇠화되고요. 그리고 막히고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환을 제때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짧게는 이제 3년에서 바로 후단 기준입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조사양 같은 제품들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잘 관리하면.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4, 5년에 한 번씩 교환해라. 혹시 이제 다니시다가 이런 엔드유저를 만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구적인 제품 아니니까 꼭 그 부분은 수정 제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막 접촉기 MDG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튜브 라인에 디포트로 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아까 전에 대용량 기준으로 약 한 우리나라에 5,000개 이상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고, 이 아시아권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가 이제 대용량 모델 기준으로 설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제 중반부터는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제 제약, 식품 쪽에도 이제 EDI 앞에 안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 시절에도 이제 전자 기능수 쪽에도 이제 같이 적용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로 첫 번째 레퍼런스가 발전소에 설치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에 2차 또 레퍼런스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CCS,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수소 관련 파일럿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 얘기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3M이 한글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리퀴드셀에. 근데 이제 저번 달에 드디어 이제 5월 달에 이제 한국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고요. 아직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 이 부분 같은 경우까지는 한글화 못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마지막 하단 부분을 제가 캡처한 부분입니다. 각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도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CAD 도면은 아니고요. 이제 제품 사이즈 정도를 알 수 있는 도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로도라고 해서 그 MDG 위치를 어떻게 하냐, 그런 P&ID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사용 및 기술 가이드라고 해서 CIP 방법, 스타트업 매뉴얼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G 보도 자료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30-40개 이제 레퍼런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추가적으로 좀 질문 같은 게 있으신다고 하면은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연구소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20년 이상 이런 반도체, 전자 산업에 이 탈기, 용전산소 CO2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공급을 해왔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CO2 제거, 그 EDI라든가 이온 베드 앞단에 CO2 제거를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탈기가 아닌 인젝션을 함으로써 어떤 기능수를 만들거나 어떤 음료에 탄산을 잘 포화시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접촉기는 막입니다. 분명하게 교환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권장 교체 주기는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분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상의 유의사항은 이제 루멘 사이드는 항상 초기 운전하실 때 오픈하셔야 되고, 막 접촉기 앞단
앞단이나 후단의 압력 게이지, 그리고 수입가스 쪽에는 프로미터를 좀 설치를 부탁드리고, 막 적촉기 하단에 오래 쓰기 위해서 기지대 꼭 부탁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신규 분야라고 해서 암모니아성 질소, CCSU, 수소, 기능수,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항상 협조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